먼저 기초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창준 의원을 국가 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런 업무상의 부탁을 한 적이 없으면 부정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 위반이 증인이 성립하는 문제가 되고, 부탁을 한 적이 있으면 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죄가 되는 문제가 생기고 증인에게는 이제 죄가 없는 경우가 되는데, 그 방향부터 분명히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준 의원을 국가 원로로서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그 일정 환영 만찬에 김창준 의원과 함께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 김창준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정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보훈 청탁, 그리고 대통령실 과장까지 검토했다는 통일TV 송출 재개 부탁, 이런 네 가지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분명하게 양심을 걸고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네, 부탁하는 과정과 절차는 약간 각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만은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신 적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확인하고자 하니까 이 정도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고 권익위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고, 처벌 대상은 김건희 여사일 뿐이고 증인은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한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을 못 한다고 하고, 이걸 제보한 증인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 이 사태가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동의하십니까? 네, 오후에도 계속 여쭙겠습니다. 시민보 기자님 좀 증인석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예, 뭐 취재를 좀 오래 하긴 했습니다. 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는 단순 투자자, 즉 전주가 아니고 주범이다. 주범이 주가 조작의 주범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공범, 방조범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경제공동체라고 평가받고 있는 권오수 씨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 내용, 또 당사자들의 그 녹취록,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그 주가 조작 실행범들의 하나하나의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전 승인을 하거나 직접 또 주문까지 하는 이런 사례들이 드러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통정 매매, 가장 매매 행위의 주범이거나 또 방조범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런 직접적인 관여 행위가 있다는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한 그 거래가 전체 거래의 47%에 달합니다. 그리고 23억 원이라는 돈을 번 사람 김건희 모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전주가 아니라 주가 조작의 공범이다, 심지어는 주범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그 계좌를 통해서 수익을 올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알고 있고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주가 조작 작전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확실한 공범이 되고요.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주식을 이제 사고 팔았던 거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사람이 평소와 전혀 다른 이제 주식 매매 패턴을 보였다든가 이런 사정을 종합해서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이 확인이 되려면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 사이에 그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수사 초기에 확보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고소고발이 있은 지 거의 2년 동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알겠습니다. 확답하기 어렵다고. 그렇지만은 그
유죄를 받은 그 공범들 예. 하나하나의 그 실행 행위에 대해서 김 여사가 직접 승인을 했다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건 한 건의 예. 그 거래, 예. 범죄로 인정받은 한 건 한 건의 거래에 대해서 예. 김 여사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것, 그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드러났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냐? 김건희 여사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냐라고 하는데 예.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김영란법으로 만약에 인정한다고 할 경우에 그 배우자인 그 공무원으로서 신고 의무,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거 분명한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아니 저 말씀이십니까? 명품백 사건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이 죄냐라고 따지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빼고 수사진하고 직접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 이 말이죠. 핸드폰까지 뺏어가면서. 그러면은 중앙지검의 수사행위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고 지난번에 그 소환 조사를 주장했던 송경호 검사장을 부산고검장으로 내쫓는 인사를 실제 소문대로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수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개를 김건희 여사의 범죄일 뿐 대통령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이?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제 범죄 기간으로 삼은 그 기간이 2012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한 것은 2012년 3월이고 2012년 3월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정황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후의 일이라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 최종묵 의원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사건 종결 처리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사퇴를 하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요새 굉장히 보기 드문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 그 사건 그게 결정된 뒤에 권익위가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려놓은 답변을 바꿨습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아마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게 되었는지 받아도 괜찮다는 내용을 저렇게 올려놨는데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죠. 예, 약 300명 가까운 그 비방글들이 비난글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혹시 그 권익위 내에서 그 사건 결정을 할 때 참여하셨었겠죠? 네, 심의 예. 같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및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 이런 얘기는 뭐 쟁점이 된 적이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봐주는가 마는가에 대한 쟁점만 있었고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셨던 예. 것들이 다 논의는 됐지만 쟁점, 그러니까 예. 최초 쟁점은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 처리할 것이 아니고 검찰로 또는 경찰로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도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다 무시가 되고 그냥 종결 처리만 됐을 뿐 윤 대통령의 문제라든가 알선수재죄로 수사 의뢰하는 문제는 무시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군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저기 목사님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장청탁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님? 네. 예, 안장청탁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실에 조현경 과장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죠.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라고 하면서 조현경 과장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낸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이제 비서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여사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비서한테 얘기하면 언제나 여사한테 보고를 하니까 비서가 자기 권한으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사의 승인이 있어야. 그래서 이제 절차상으로 항상 비서를 통하는 게 그러니까 저기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비서가 음. 조영경 과장을 통해서 연락이 또 그러니까 결국은 안양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했었는데 그 내용이 저렇게 대통령실에 조영경 과장에게 전달이 돼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는 저 문자가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먼저 그 저 내용을 하급자한테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저는 그건 그렇게 결국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이 안양 청탁을 먼저 했다는 얘기가 뒷받침이 되는 것이겠죠. 비서한테 했지만 비서가 자기 권한으로 저런 거를 알아보지는 못한다고 저는 인지하고 그래요.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TV 이거 재개 문제 네.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 우리 박영경 과장하고 조연경 조영경 과장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던데 그것도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녹취록이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비서를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를 않고 사건 청탁과 연결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알선수재가 특가법상의 알선수재다.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증인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게 예, 볼 수도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네.